안녕하세요 햄스터 여러분, 햄스터 아카데미의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호화폐 가격을 추적하다 보면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가격이 왜 그렇게 많이 변동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스! 많은 산업과 마찬가지로 뉴스, 주요 기업의 업데이트, 규제 발표 등 모든 것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암호화폐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운 법률, 멋진 업데이트,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은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한동안 땅콩이 더 이상 수입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땅콩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더 많아지겠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땅콩은 줄어들 것이므로 가격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에 관한 트윗을 올릴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은 요동칩니다.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한 도지코인에 대한 유명한 트윗부터 그가 사용 중인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불만까지 시장은 매번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가면서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래는 업계에서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이나 기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코인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 매수 또는 매도를 할 때마다 시장에서 눈에 띄고, 다른 트레이더들도 고래처럼 디지털 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그렇고 햄스터가 새로운 고래라고 들었어요. 커뮤니티의 관심, 물론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도 있습니다. 창립자, 제품, 멋진 밈 등 어떤 이유로든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젝트나 회사 토큰이 있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토큰 가격은 이를 반영합니다. 관심이 높으면 가격이 오르고 낮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죠. 왠지 인기 있는 프로젝트의 예가 떠오르지 않네요. 햄스터 여러분, 황소는 녹색이고 곰은 빨간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암호화폐의 가격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햄스터 아카데미 에피소드에서 알아봅시다. 황소 대 곰! 암호화폐 시장을 거대한 야생 동물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이 동물원에는 햄스터 CEO인 여러분과 황소와 곰이라는 두 종류의 동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각각 고유한 개성과 행동을 가지고 있어 시장을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황소, 에너지와 자신감으로 가득 찬 황소가 뿔을 세우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황소의 행동 방식입니다. 황소는 시장 낙관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으며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서 잠깐,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 황소일까요? 곰일까요? 맞습니다. 암호화폐 황소입니다. 특히 도지코인인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초록색과 연관된 황소 시장은 가격 상승 시기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흥분하여 더 많은 암호화폐를 구매하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곰. 이제 곰이 느리고 안정적으로 공격적이지만 때로는 약간 게으른 자세로 발을 휘두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곰은 암호화폐에 대해 비관적이며 암호화폐가 급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곰이 활개를 치면 가격이 하락하여 빨간색으로 칠해진 약세장이 형성됩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매도하며 조심스러워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울하고 두려운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나쁜 결말을 가진 망상이라고 자주 언급하는 유명한 암호화폐 곰입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황소로 변신한 유명한 암호화폐 곰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크 쿠반입니다. 안녕하세요 햄스터 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는 무엇일까요? 땅콩 시장을 상상해보세요. 좋아하는 땅콩을 가지고 가서 다른 견과류나 치즈 한 조각과 교환하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땅콩 대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기본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에는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판매자는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거래소가 등장합니다. 거래소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오퍼를 게시한 커다란 게시판과 같습니다. 거래소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거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 계정을 생성합니다.
네, 여러분의 햄스터 계정입니다. 그런 다음 대부분의 경우 실제 햄스터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계좌에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입금합니다. 계좌에 자금이 있으면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비트코인의 수량과 가격을 지정하여 매수 주문을 합니다. 거래소에 있는 누군가가 원하는 가격의 비트코인을 팔 의향이 있으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적절한 판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주문이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를 지정가 제한 주문이라고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즉시 구매하려면 시장가 주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장가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거래소는 종종 해커의 표적이 되므로 평판이 좋고 강력한 보안 조치를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고 모든 자금을 거래소에 보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각 거래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수료는 거래와 주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수준이나 거래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햄스터 여러분. 암호화폐 거래소는 땅콩 시장과 비슷하지만 디지털 코인이 거래됩니다. 참고로 거래소는 중앙화 또는 탈중앙화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블록체인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분산된 데이터 저장 시스템입니다. 블록으로 된 체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블록은 정보의 큐브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큐브에는 날짜, 두 번째 큐브에는 금액, 세 번째 큐브에는 수신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들을 체인으로 만들까요? 각 블록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암호화 해시라는 고유 코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전 블록의 해시도 포함됩니다. 이는 블록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문자 열과 같아서 체인을 연속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해시는 디지털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한 블록의 정보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면 해시가 변경되어 체인이 끊어집니다. 이를 암호화 보호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컴퓨터를 노드라고 합니다. 누군가 새 블록을 추가하려면 대부분의 노드가 해당 데이터가 유효하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작업 증명입니다. 노드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이를 먼저 푸는 노드가 새 블록을 체인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검증되고 보호됩니다.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덕분에 지갑 잔액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변경할 수 없고 변조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계약 등에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동영상을 구독하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안녕!